안녕하세요. 그린알다입니다. 이제 수시 전형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미대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개별적인 컨설팅과 상담을 통해서 각 학교의 자기소개서나 미술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개별적인 첨삭에 앞서서 홍익대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미술활동 보고서의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을 좀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홍대 측에서 발표한 동영상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안내드리려고 하는 것은 홍대에서 발표한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서 요약한 것입니다. 정리 미리를 해드리는 이유가 많은 학생들이 의외로 기본적인 사항이 전혀 숙지 안 된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꼭 나중에 다시 쓰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미리 검토하시고 다시 쓰는 어떤 이런 우를 범하지 않고 시간을 아끼시라고 제가 미리 이렇게 자료를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2학년도의 미술우수자 전형 방법의 변경사항을 보면 가장 크게 달라진 게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가 됩니다.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가 됐다는 것은 응시생 전원이 미술활동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만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을 했는데 앞으로는 미술활동 보고서를 미술우수자 전형에 응시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술 교과를 이수한 이력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올해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수받지 않았더라도 소명제로 제출로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일정을 체크해 보면 원서 접수 기간과 미술활동 보고서 입력 기간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응시 접수를 먼저 하고 보고서 입력은 나중에 하게 되니까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례로 미술활동 보고서 입력을 하는 절차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입력 전에 이런 사항들 수험번호 확인부터 시작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과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수험번호 입력과 전형 선택, 전형 방법, 전형 선택과 전형 지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술활동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작성 완료까지 이 체크리스트를 꼭 점검하시고요. 자, 이제 이 보시는 페이지는 홍익대학교 미술활동 보고서 인트로 화면입니다. 미리 알려드리면 이 안내 영상을 제작한 시기가 2022학년도에 대한 그 홍대 측의 세부 지침이 발표되기 전이라서 이건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21학년도 지침을 기반으로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22학년도에 변화되는 유의할 사항이 다시 나오면 개별 첨삭을 통해서 정정 사항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실제로 작성하게 될 해당 페이지 캡처를 보면서 안내를 해드리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지원자와 평가자가 나누어서 입장하게 되어 있죠. 지원자와 평가자가 나눠서 입장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자를 미리 선정하고 의뢰해서 선정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평가자는 학생을 지도한 학교의 미술 선생님이셔야 돼요. 예고생들의 경우 혼돈하지 마십시오. 예고생들의 경우 실기 수업만 나오는 실기 강사 선생님은 평가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반드시 전임 교원이어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홍익대학교 미술활동 보고서는 따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 온라인상에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입력 창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해서 진행이 되고요. 평가자 선생님도 미리 홍대 측에 회원가입을 하고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쳐서 자격을 부여받아 두셔야 합니다. 과거에 평가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인증이 되어 있는 것이라서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한 번도 홍익대학교의 이 전형 관련 평가를 하지 않은 선생님이라면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초임 선생님이시거나 근무 중 지원자가 지도한 지원자가 한 번도 없었던 분들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이 전형이 이제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전형이어서 크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니고요. 확인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게 되면 1단계 통과한 학생에 한해서 로그인을 했을 때 이런 페이지가 활성화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1단계가 없어졌으니까 누구나 이제 기간이 되면 이 페이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본인의 모집 시기와 학과를 확인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미술활동 보고서는 교과 5개, 비교과 5개, 그리고 종합란에서 600자짜리 종합란을 쓰게 11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목별 유의사항을 좀 볼까요? 교과와 비교과 그 종합란의 각 항목별 유의사항을 점검해 보면 자, 우선 교과 5개는 미술교과, 미술이라고 하는 과목이죠. 그 다음에 미술 외의 교과, 일반적으로 그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미술교과가 5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국어나 사회, 수학, 미술이 아닌 교과 중에서 미술과 관련된 활동을 한 그런 과목이 있다면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교과, 미술 외의 교과를 합해서 5개까지 쓸 수가 있고요. 이것은 600자까지 한 섹션당 600자까지 기술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내용에 충실하게 작성하게 되겠죠. 비교과 5개는 교과목 이외의 모든 교내 미술활동을 망라해서 작성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개요가 100자, 자기평가 의견 300자 이렇게 작성하게 됩니다. 자, 비교과 활동은 자발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비교과의 다양한 활동들을 그룹핑을 하고 분류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아리 활동도 여러 개의 동아리 활동이 있다면 이것을 묶어서 하나의 섹션으로 통합해서 작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룹핑과 분류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종합란을 보면 이런 교과 비교과를 통해서 구체적인 활동을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전공진로에 대한 적합성이 되겠죠. 600자까지 쓸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이 학생이 어떤 학생으로 보여지는가 하는 캐릭터라이징입니다. 자, 교과와 비교과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여기 이제 이 연기효과라고 하죠. 이 연기효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교과와 비교과에서 어떻게 교과의 활동이 비교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비교과의 활동이 교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연계 효과와 함께 이 성장의 어떤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교과 활동에서 했던 활동에 의해서 이 학생이 동아리에서 비교과에서 어떠한 활동을 연계했다든지 이런 성장의 스토리텔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교과와 종합을 고려한다면 자기주도적 태도와 전공 관련해서 경쟁력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되겠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갈게요. 자, 교과 활동입니다. 이제 입력 페이지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교과 활동의 입력 페이지를 누르고 들어가면 이런 입력 페이지가 활성화됩니다. 자, 과목명은 학생부에 기록된 과목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과목명 미술이고요. 자, 1학년 2학기 1단위 일주일에 1시간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미술교과가 되죠. 그 다음에 교과 부문 미술과 미술 외 교과로만 구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완성해 놓은 텍스트를 옮겨서 입력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은 한 학기 동안 자화상 그리기와 부조 만들기를 했네요. 그중 자화상 그리기를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600자가 넘으면 더 이상 입력이 안 되니까 글자 수는 초과되지 않도록 미리 점검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서 5개까지 입력이 돼요. 입력을 누르고 다음 것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미술과 생활 2학년 2학기 것이죠. 1학년 2학기 미술사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의 경우는 미술교과는 3개까지밖에 없네요. 그래서 4번과 5번 항목은 한국지리와 문학을 입력을 합니다. 한국지리는 아마 이런 내용이겠죠. 선생님을 도와서 교환형 도판과 지도를 제작하는 활동을 했다. 만약에 그러면 봉사활동 점수를 받았거나 칭찬을 받은 기록이 있겠죠. 세부특기 사항에 그런 걸 입력하게 되겠죠. 문학 2에서는 이 학생이 시화 그리기를 하고 교내 축제에서 시화전에 출품을 해서 수상을 했다거나 이런 활동이 있었다면 여기도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생기부에 이런 거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술 외 교과는 되도록이면 생기부의 세부특기 사항이나 진로 탐색, 기타 기록 등을 통해서 검증이 가능한 것을 우선해서 고려해서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교과 5개를 쓰고 나면 다음으로 이제 비교과 활동으로 넘어가지요. 자, 다음은 이제 비교과 활동인데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 외의 모든 미술활동 관련 활동을 말하고요. 대학 측에서는 공교육기관이 주관하는 활동이 유리하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공교육기관이 주관하는 행사가 그리 많은 편도 아닐 뿐더러 학생들이 이제 그런 활동에 연결될 만한 물리적인 한계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검증이 가능하고 학생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비교과 활동은 일회성보다는 여러 번 지속한 활동이 유리하고요. 단기적인 이벤트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활동이 유리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봉사활동, 나눔이라는 봉사활동이 봉사동아리네요. 그럼 활동 유형에는 봉사활동이라고 선택을 할까요? 동아리 활동이라고 선택을 할까요? 그거는 작성한 학생들의 재량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비교과 활동 전체 가지수를 고려했을 때 다른 동아리 활동은 많은데 봉사활동이 부족하다면 봉사활동으로 써서 주목성을 높이는 게 유리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활동의 가지수만 채우기 위해서 분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5가지의 비교과를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떤 줄거리로 캐릭터가 만들어지느냐, 그 줄거리상에서 이 활동이 어떤 비중과 변곡점이 되는가를 따라서 선택을 하고 분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활동은 이제 주, 월, 연 단위와 해당 단위마다 주에 몇 회 활동했느냐, 월에 몇 회 활동했느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비정기적인 활동은 총 참여 횟수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은 총 10회를 입력을 했죠.
자, 활동 참여 기간은 이렇게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로 입력을 했네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활동 참여 기간은 원서 접수 직전 기간까지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전체 참여 기간을 입력하게 되고요. 재수생의 경우는 졸업한 이후에 원서 접수 기간 전까지니까 졸업한 이후까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관 기관이 이 경우는 개인이 되겠죠. 개인으로 분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래 이제 내용을 보면 지역 주민센터나 시청 주최 행사에 참여를 했으니까 생기부에 봉사활동 관련 기록도 되어 있겠죠. 이 활동은. 그리고 이 학생은 뭐 미술반 동아리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요. 그래서 미술반 동아리 활동을 아마 동아리 활동으로 분류를 했을 테니 여기서는 봉사활동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비교과 활동도 아까 교과 활동처럼 하나하나 추가해서 5개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완료가 됩니다. 홍대 측에서 제시한 비교과 활동의 분류를 좀 살펴볼까요? 일반적으로 그 고등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는 미술 활동의 종류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발표한 것은 동아리, 방과후 학교, 자율창작 및 전시 참여, 전시 감상, 진로 탐색 체험, 봉사, 독서, 각종 대회, 기타 뭐 그 밖에 미술 활동들이 있죠. 자신이 수행한 미술 활동을 목록별로 전시를 해놓고 뭐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 붙여가면서 이 분류에 해당하는지 점검을 하면서 분류를 시작하는 작업이 좀 선행돼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합란입니다. 말 그대로 이 종합란은 지난 교과와 비교과 10개의 구체 수행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자신이 어떻게 성장해왔고 어떤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또 전체적인 캐릭터라이징을 보여주는 요약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된 나의 특징과 개성이 관련 전공에 대한 장점이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걸 보여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캐릭터라이징이 중요하다는 것과 나의 특징, 개성, 그 다음에 지난 활동에서 그것을 실천으로 검증해 왔는가?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왜 나를 선발해야 하는가를 어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자, 이렇게 종합란까지 모두 입력을 마치고 나면 마지막 평가 요청을 눌러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앞부분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했는데 평가자를 미리 지정하고 진행을 하게 되므로 평가 요청을 하면 자신이 요청한 평가 선생님에게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보면 평가 요청을 완료하면 이렇게 평가 중으로 표시가 되고요. 평가를 완료하면 최종 평가 완료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평가 선생님이 내용을 보고 이건 좀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수정 요청을 하면 내용 정정 요청을 거쳐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과정까지 거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돼서 다시 평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평가 요청이 완료되고 평가 요청이 완료가 되면 학생들은 꼭 2페이지까지 확인을 하고 출력까지 꼭 마무리해서 완료를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간혹 이제 전 단계에서 본인이 모두 완료했다고 착각을 하고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여기까지 보고 출력을 눌러서 출력된 페이지까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상담을 오실 때 꼭 지참하실 것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게요. 학교 생활기록부 성적만이 아니라 세부 특기사항까지 나와 있는 3학년 1학기까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학교 생활기록부 한 부를 꼭 같이 지참하시고요. 또 본인이 작성하려는 교과, 비교과의 각 항목, 제목 노트 정도는 작성을 해 오시길 권해드립니다. 5개가 넘을 수도 있어요. 넘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항목별 제목 노트 정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5개의 단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자신 하면 떠오르는 단어 5가지 정도를 한번 뽑아보세요. 자, 이것은 자신의 어떤 캐릭터를 정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처음 제가 만나는 학생들이니까 이 내용이 이제 학생을 파악하는데 중요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상담 시 지참하시고요. 상담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